천왕성의 위성 아리엘. 그 얼어붙은 표면 아래 거대한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깊이가 160km가 넘는 바다입니다. 태평양보다 40배나 더 깊고 수십억 년 동안 얼음 아래 봉인된 채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왕성은 저 멀리 있는 창백한 푸른색 가스 행성으로 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외톨이 행성이죠.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이 천왕성의 29개 위성 중 하나인 아리엘에 망원경과 컴퓨터 모델을 집중시켰습니다. 다른 형제 위성들과 비교하면 아리엘은 꽤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6년 보이저 2호가 지나가며 촬영한 사진에는 분화구, 균열, 계곡이 점점이 박힌 이상하리만치 매끄러운 표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세부 사항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의미를 깨달으면 달라집니다. 이 위성은 지구처럼 지질학적으로 활동하며 움직이고 갈라지고 스스로 형태를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외 태양계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위성들은 그저 얼어붙은 아이스바처럼 조용히 행성 주위를 돌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지구대라고 불리는 이 균열들을 연구했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균열 패턴은 표면 아래에서 압력이 쌓일 때 생기는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마치 풍선이 터지기 전에 늘어나는 것처럼요. 마치 아리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깥으로 밀어내며 지각을 휘게 하고 부수는 것 같았죠. 가장 유력한 원인은 지하 바다입니다. 한때 위의 얼음층을 밀어낼 만큼 따뜻했던 수킬로미터의 얼음 아래 수십억 년간 숨겨져 있던 바다 말이죠. 그렇다면 태양에서 이렇게 먼 곳에 어떻게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리엘의 궤도는 완벽한 원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인데 과학자들은 이를 이심률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천왕성을 돌 때마다 중력의 힘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당겨지면서 위성 내부가 늘어나고 휘어지고 마찰이 생기고 짜잔! 열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 암석 핵 내부의 자연 방사성 붕괴까지 더하면 표면 깊은 곳의 얼음을 녹일 만큼 충분한 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리엘은 저 먼 우주 한가운데서 자체 지열 온천을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자들이 내부 구조를 모델링한 결과 조성력이 일으키는 압력이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액체 상태의 물을 유지시켰을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경우엔 더 따뜻한 건데 그 바다의 흔적이 아직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리엘의 얼음 껍질에는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 위성이 영원히 완전히 얼어붙어 있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그 균열들 아래에는 아직도 작은 물주머니나 얇은 액체 물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물은 곧 생명의 가능성을 의미하니까요. 과학자들이 태양계 어딘가에서 액체물의 흔적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은근히 좋아하는 그 질문을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뭔가 살고 있을까? 물론 아리엘은 열대 휴양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구에서도 우리는 해저 열수 분출구 근처에서 햇빛이 아닌 화학물질로 살아가는 미생물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아리엘에도 한때 열과 광물을 바다로 뿜어내는 비슷한 분출구가 있었다면 자체적인 미생물 거주자들을 충분히 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바다가 있었다면 내부에 아직 염분이 남아있을 수 있죠. 과학자들은 염분과 암모니아가 부동액처럼 작용해 물을 더 오래 액체체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표면 온도가 영하 210도까지 떨어졌어도 내부는 물이 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자, 천왕성 여행 짐을 싸기 전에 기억합시다. 이건 우리에게서 약 29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가스 행성 주위를 도는 위성입니다. 방문하는 게 비행기표 예매처럼 간단하지 않죠. 보이저 2호만이 가까이 간 유일한 우주선이고 그것도 거의 40년 전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천왕성 위성들보다 화성의 모래 언덕 사진을 더 선명하게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은 정교한 모델링, 망원경 데이터, 그리고 많은 인내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발견은 대단합니다. 수십 년간 우리는 목성의 유로파나 토성의 엔셀라두스를 바다 세계의 대표적인 위성으로 봐왔습니다. 그들은 얼음으로 덮여 있고 지하 바다가 있으며 과학자들은 실제로 물기둥이 우주로 분출되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이제 아리엘도 그 클럽에 합류합니다.
언젠가 천왕성에 다른 탐사선을 보낸다면 아리엘은 최우선 탐사 대상이 될 겁니다. 이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목적지는 토성의 위성 미마스입니다. 과학자들은 늘 이것을 그저 얼어붙은 암석 덩어리로 여겼지만 표면 아래 거대한 바다를 숨기고 있을 수 있고 미래의 우주선이 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위성의 얼음 지각이 얼마나 두꺼운지 지도로 만들어 왔고 이 지도들은 바다의 나이와 얼음이 가장 얇은 곳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기가 바로 미래 탐사선이 액체물을 확인할 최적의 장소입니다. 미마스는 전형적인 바다 세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유로파나 엔셀라두스를 보면 얼음 껍질의 균열과 틈새가 눈에 보입니다. 미마스는 매끄럽고 조용해서 거의 우주의 당구공 같죠. 분화구들은 얼음이 아닌 암석에 새겨진 것처럼 영구적으로 보입니다. 어디를 봐도 바다 세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나사의 카시니 우주선 데이터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토성과 그 위성들을 가장 잘 보여준 탐사선 카시니가 미마스 얼음 아래에 액체물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정보를 계속 보내왔거든요. 카시니의 데이터가 쌓일수록 19에서 30km의 단단한 얼음 아래에 갓 태어난 바다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점점 커 보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원래 유로파용으로 만든 모델을 사용해 미마스의 얼음 껍질을 통해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냈습니다. 두께가 얼마인지, 얼마나 많은 열을 가둘 수 있는지, 아래 얼음을 녹일 수 있는지 알고 싶었죠. 그리고 미마스에서 녹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속되고 정말 빠르게요. 이 모든 용융은 미마스의 궤도와 연결됩니다. 이 위성은 토성을 완벽한 원으로 돌지 않습니다. 궤도가 약간 늘어나 있죠. 이 타원형 때문에 위성이 공전하면서 토성의 중력에 의해 당겨지고 압축됩니다. 달의 중력이 지구의 조수를 일으키는 것처럼 토성의 중력이 미마스를 당깁니다. 하지만 물이 아닌 단단한 얼음이 휘어지고 그 휘어짐이 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무언가가 미마스를 약간 더 이상한 궤도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마 충돌이나 다른 위성의 중력적 밀어냄이었겠죠. 미마스 내부가 가열되어 얼음 일부가 녹으면서 표면 아래 바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 중력이 미마스의 궤도를 서서히 다시 원형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열이 멈추고 결국 바다는 다시 얼어붙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미마스는 지금 따뜻하고 바다가 있는 시기에 있는 거죠. 컴퓨터 모델에 따르면 궤도 변화는 아마 1000만에서 1500만 년 전에 일어났을 겁니다. 우주 시간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죠. 또한 미마스의 열은 단순한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얼음 두께에 따라 고리를 그리고 뒤틀립니다. 즉, 이 바다를 찾는 건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잠재적 바다 세계들과 유로파, 엔셀라두스, 타이탄, 칼리스토처럼 이미 확실히 알고 있는 세계들을 연구하는 것은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인류가 새로운 곳에서 액체물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가능하게 한 그것의 또 다른 버전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구의 바다는 우리 인간을 포함해 살아있는 모든 것을 탄생시켰습니다. 과학자들이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의 바다가 햇빛 없이 어떻게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지 배울 때 지구의 심해 분출구와 열균형에 대해 무언가를 배웁니다. 타이탄의 화학을 모델링할 때 그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이 시작되기 전 지구가 어땠을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생명은 그렇게 희귀하지 않을 수 있고 언젠가 나사의 유로파 클리퍼가 유로파의 얼음바다에 잠기거나 엔셀라두스의 간헐천에서 물을 채취해 무언가를 간 하나의 살아있는 세포라도 발견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생명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시 쓰일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야기의 중심이 아니라 물로 가득 찬 우주의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깨워줄 겁니다.